감각 전시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5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예상하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부스들이나 콘텐츠들은 사실 맹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시각이 제한된 학생들도 있는데 수업에서 형평성을 위해 모두 안대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좀 같이 이런 수업들을 시각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전자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친구나 가족에게 전자를 사용해서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차력이나 어떤 점토 등으로 안전한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안대로 시각을 온전히 다 제한한 뒤에 동물이나 식물 등의 제시어로 조형물을 만들고 안대를 벗고 나서 이것들이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땐 이런 모양이었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감각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각물을 청각물로 표현하기 그리고 여러 회화 작가들과 청각의 시각화 워크숍을 통해서 작품 전시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서치를 해서 여기에 전시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토존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빔이나 전체적인 전시관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빛이나 음악이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이는 영상들을 틀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전시관에서 벌어지는 공연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이 공연이 만들어졌는데요. 두 개의 지구의 뜻은 이 인물들이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지구를 갖고 있고 남들의 차별이나 혐오 속에서 자신의 지구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바깥에 있는 시각들과 자신을 혐오하는 청각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는 자신에게 시각이 본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4가지 감각이 상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청소년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비웃고 이런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나는 본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물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아까 전시관이 어떻게 보면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놀이터 안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종소리 혹은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운드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감각적으로 이곳이 학교다 그리고 이들이 청소년이다 라는 것을 또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을 소개드리자면 본래는 공연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기획적으로 부가적으로 이제 공연장 안에 부스를 만들거나 어떤 체험관을 만드는 일이 드는데 저희는 어떤 전시를 먼저 하고 그 전시의 공간을 온전히 둔 채로 그 안에서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어떤 감각에 대한 이해나 전자로 소통하기 등 시각장애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연을 봤을 때 공연의 주제나 이 전시와 기획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본래 어떤 작품 속이나 예술 속 학교폭력 피해자나 시각장애인들은 상당히 신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피해자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각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의 체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피해자는 오직 피해자가 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적인 존재 혹은 불쌍한 존재만으로 비추는 기존 콘텐츠와는 다르게 이 인물들의 어떤 나쁜 면모, 어떤 폭력적인 면모, 청소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반항심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악과 안무들을 극중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극중 시각장애를 가진 하원이 표현하는 세상에 상상력을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이 하원이라는 인물은 자신은 시각이 없기 때문에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어떤 대본이나 전반적인 기획 부스에 대한 큰 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작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우선 저와 팀원뿐만 아니라 이걸 모두 기획할 수 있는 팀원들을 모집한 뒤에 바로 연습과 작품 전시 동시에 진행을 해서 3월과 4월에 전시와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학기 기간인데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고객층 그리고 타겟층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새학기 기간 3, 4월에 이런 청소년극을 올리고자 합니다. 목표 시장입니다. 전망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에티켓이나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제한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좀 풀려가면서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단체 관람을 추진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학교 단체 관람을 추진하거나 학부모 및 가족 단위 관객을 모집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연이나 전시계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술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라는 특징은 조금 오랫동안 길게 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연에 있어서 한 번 진행되고 끝이 나기 때문에 홍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마로니에 공원이나 회화라는 어떤 대학로, 연극의 백화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길거리에 팝업 전시관을 열거나 다양하게 여기 안에 있는 전시들을 좀 밖으로 꺼내와서 이것에 공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인데요. 경쟁력 확보 방안이랑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어떤 도시들은 대학로 같은 도시들은 평상시에도 거리에서도 공연이 일어나고 거리에서도 전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로는 너무 온라인 홍보와 어떤 포스터적인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학로라는 연극을 해도 너무 당연해 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팝업 전시관을 열거나 어떻게 보면 장면의 일부를 거리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이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캐스트를 사람들이 찾아서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에 어떤 배우를 한 명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역할에 배우 3명 해서 이들의 어떤 조화들을 기대하고 있는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도 달리하고 어떻게 보면 결말도 조금씩 달리해서 사람들이 계속 재관람을 하거나 이것의 특색에 좀 흥미를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수익 구조 및 매출 실현 방안인데요.
단체 관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공연 시간을 조정하는 게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전시관은 상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처럼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단체 관람이나 어떤 관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에 따라서 공연 시간을 조정하고 공연의 관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전시 관람과 공연 관람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점점 사회가 발전된다고 하지만 막상 학교에서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외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그들도 어떤 친구들을 이해하고 또 혹은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홍보 및 판매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고 조금 더 세분화한 표입니다. 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세분화한 표인데요. 단체 관람이나 청소년 할인, SNS 공유 할인, 그리고 재관람 할인,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사람들이 좀 선택을 해서 나도 할인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명분을 제시하면 홍보에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현재 대본과 악보의 음원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직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네, 음원은 제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선 발표에서는 이 장면 중 하나를 직접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기를 통해서 한 장면 정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하셨고요. 네. 창작, 융합 창작 관련된 이제 두 개의 지구라고 하는 이런 네. 주제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네. 계기를 이것을 만들게 됐어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속 공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재연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콘텐츠들의 재현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연도 뭔가 어떤 단편적으로 인물들을 표현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표현하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근데 이것이 발표되었을 때 실제 그 역사 속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재연을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재연을 하고 이렇게 재연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공연이라는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재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고 이렇게 기획안까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획을 하고 같이 이렇게 팀이 된 전체 인원이 지금 같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본선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본선의 심사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한 사실은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이제 우선 제일 보는 거는 발표하는 자료나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돼요. 짧은 시간에 발표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료를 주긴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은 보여준 자료와 그리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서로 매칭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실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감각 전시관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면에 발표 자료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발표 자료가 너무나 텍스트 위주로 돼 있어요. 텍스트 위주로 돼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미지화 시키거나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빠르고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각 전시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각 전시관 구성을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감각 전시관 구성 그 감각 전시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보면 감각 전시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각 전시관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감각 전시관을 내가 심사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실은 바로 한 장에 보여주기 하면 되는데 저렇게 다 발표하고 저걸 읽고 하면 사실 이게 매칭하는 것도 그렇고 심사위원들이 느끼기에도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각 전시관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약간 이미지화 시켜서 그 전시관 하나를 2D든 3D든 하나 만들어 거기에 감각 전시관에 대한 구성을 아예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거는 뭐 점자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아 저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 전시관 구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작품 소개 쪽에 한번 가볼까요? 작품 소개. 여기서도 이 작품 소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거니까 이것이 주인공이 됐든 아니면 전시관이 됐든 어떤 구성이 됐든 이것이 이제 형상화시키는 이미지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 자료가 너무나 텍스트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료에 사실 거의 다 텍스트잖아요. 대본도 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다 읽고 이걸 다 이해하려면 결국은 발표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데 왜 그게 쉬우냐면 지금 뭐 동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미지로 돼 있고 뭔가 소리를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라서 텍스트보다는 발표자료가 약간 이미지화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품 소개도 약간 이미지화 시키고 또 인물 소개도 뭐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폭력을 좀 경험한 친구, 약간 시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약간 이미지로 보여주면 아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이제 공연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인터넷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런 식의 내용들이 좀 도입되면 좋겠다. 물론 중간에 뭐 예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예시라는 것은 약간 저게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저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정말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냐 아니면 저걸 실제 그 공연을 통해서 실제 그 수입과 이제 마케팅까지 해서 수익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실제 실행 계획이냐 이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아 저거는 괜찮은 의도, 괜찮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 기획서를 딱 보니까 저렇게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것에 대한 아주 구체성이 있어. 이것이 그 발표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표 자료는 좀 이미지화 시킨다, 또 형상화 시킨다. 그리고 아까처럼 또 목표가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전부 다 이게 표로 돼 있어요. 네. 표로 돼 있기 때문에 SWOT에 대한 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 내부의 분석을 형상화시키거나 또 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학 분석도 이렇게 텍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표를 딱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수학 분석을 하는 그 예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연을 가지고 오자 하는 어떤 컨셉 색깔이 있잖아요. 그 컨셉 색깔을 반영한 그 무대나 또는 그 반영한 발표 자료가 되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색깔, 이 공연을 통해서 색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 색깔이 뭔가 희망이나 뭔가 화합이나 이런 색깔 계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색깔까지도 컨셉에 들어가는 어떤 발표 자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그냥 예술성으로 접근할 것이냐 정말 이게 이제 물론 예술적이라는 게 예술이 되게 어렵고 공연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배우들이나 기획 연출자들이나 그 제작자들이 뭔가 이게 계속적인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수익을 통해서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술성 플러스 이제 이게 그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작품이 만들어져서 이게 정말 실제로 그 고객들에게 관객들에게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성과 사업성이 약간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은 저게 좀 약간 예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뭔가 결국은 타겟이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나 학교 대상과 단체 관람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진로 상담 선생님이나 어떤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 작품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포인트,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걸 보면 아이들이 뭔가 이게 좀 뭔가 이런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겠다. 그러면 저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타겟이 정확하면 그 니즈에 맞는 공연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타겟이 원하는 공연이 돼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봐줘 하면 이걸 보면 이게 재미있거나 아니면 뭔가 교육적인 효과가 확실히 있거나 이래야 학교에서는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재미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뭔가를 경험하게 하거나 근데 아까 점자 같이 하는 거는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니까 장애아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친구들은 점자를 만드는 것은 약간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장애아들을 이해하는데 저거를 통해서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될까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작품을 볼 때 뭔가 더 기획 의도에 좀 그런 게 명확하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현재 문제점을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좀 해소가 되고 또는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기획 의도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 의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작품이 좋은 기획 의도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작품이 선정이 되겠다라는 게 심사위원들 저거는 학생들이 보겠네. 그리고 저 발표 자료에는 그런 구체성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겠네. 하다 못해 홍보에 보면 뭐 매출 이런 것도 잠깐 나올까요? 시노시스 말고 양성 실행계획 기대 효과에 보면 수익 구조 및 매출 실현 방안도 심사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저거는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이걸 얼마를 해가지고 몇 회를 공연하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저건 진짜 수치화시켜야 돼요. 명확하게. 도표가 안 나오면 저 수익 구조가 나올까지 매출 실현 방안을 썼는데 저건 막연하기 때문에 저게 실현될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는데 좀 좋은 그런 이제 발표 자료, 좋은 어떤 사업 계획서나 좋은 공연 계획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공연에 투자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심사위원이 되겠죠. 그 공연을 투자하는 사장님 내지는 어떤 재단의 이사장이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저 공연을 하면 저렇게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되겠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저기 표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학교 정도는 우리가 한 10% 정도는 유치를 하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몇 명이 왔을 때 얼마의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거기 사실 수익 구조하고 매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 작품에 투자를 하겠다. 저 작품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만 투자를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기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방안을 저기다가 정확하게 수치와 표를 해준 거죠. 아까 뭐 공연에 대한 장소는 이미지화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연에 대한 정확한 타겟 대상들이 저걸 선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우리만의 차별성을 이 공연을 보면 아이들이 뭔가가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기획을 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해주고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라는 게 홍보하는 어떤 문구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경제 및 사회적 타격 효과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쟤도 저렇게 서술형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단문이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이미지화된 글씨나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어떤 이게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간 좀 사실적으로 또는 이미지적으로 해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저거 딱 보고 나서 공연하고 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형상이 다 쪽 예술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라는 생각을 딱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기획이나 어떤 기획은 굉장히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고등학교 대상을 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려면 약간 이미지화가 돼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 보면 이제 SNS 보도자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저럴 때는 이 팀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하겠구나 창단 뮤지컬 2개의 지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변에 이미 그 디자인학과 나온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이 하면 이거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갖고 한번 그러면 뭐 2개의 지구 해가지고 약간 이제 홍보 SNS 홍보용에 있는 포스터용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보자료가 딱 붙여놓고 요거는 뭐 포스터, 요거는 SNS 이렇게 해서 저렇게 표로 들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 홍보물 자체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겠다 포스터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가상의 보도자료이긴 하지만 신문의 기사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이제 신문에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낼 것이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도 해보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사위원들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구나. 그랬을 때 저 팀을 1등을 줘야 뭔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창작과 이런 거 이렇게 느끼려면 굉장히 그 발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 자료 그리고 이 말하는 포인트에서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저거는 괜찮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 뮤지컬 시연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게 그 시연을 통해서 내가 연기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걸 사실 평가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간단하게 동영상을 틀어줘도 되지만 실제로 이 어떤 그 기획 의도나 판매나 홍보나 해서 수익이 이렇게 생기고 학생들이 더 좋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저게 좀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성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공연 기획서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저거는 정말 좀 실제 실현 가능한 기획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팀원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연습 사진 같은 경우도 우리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보여주면 화면상에 딱 보여주면 정말 쟤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음원도 잠깐 틀어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발표 자료에 사실 그런 게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업 프로젝트 발표 같은 데 가면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사실 발표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보다 자료를 봐요. 그러면 그 자료 안에는 이제 여기는 지금 그 기획서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획서에 보면 그 이미지만 내가 보더라도 내가 얘만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발표 자료를 다 보진 않아요. 얘를 보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발표 자료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발표 자료 중심으로 하되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딱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중에 보면 홍보 쪽에 여기 단체 관람 보면 인근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연계한 단체 관람 추진할 예정이다. 제공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이렇게 해서 단체 관람을 추진해가지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딱딱 이렇게 나와 예정 또는 하고자 한다 이거는 뭐 예정이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생겨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의지를 표현해 줍니다. 단체 관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청소년 하면 이렇게 제공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냥 추진할 예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한 의지를 저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청소년 할인은 몇 프로 해줄 거냐 정상가 20% 해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수치를 써줘야 되고 인스타그램 티켓 공유하시는 관련된 게시물의 스토리를 공유할 시 동시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공연계에 있는 분도 보시지만 공연계에 없는 분은 저것만 보더라도 진행과 공연 홍보 이런 거 되게 잘 준비했구나. 그래서 실제 공연한 혹시 선배님들 중에 저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 네. 실제로 했던 것에 대한 사례를 그대로 이 작품에 이렇게 녹여서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실제 실행했던 내용들이니까. 저건 전부 다 텍스트 위주니까 제가 한 말인 뭐 SNS 공유하기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예술성보다는 이렇게 사업성 측면을 보면 수치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수치. 네. 그다음에 도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이디어스톤 그 작업한 그 PPT 보면 화면 저희도 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이렇게 약간 하시는 디자인 좀 해주면 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예술이든 뭐 어디 사업이든 뭐 간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발표 자리 하나 특히 이렇게 예술이나 이런 쪽 하는 기획서는 그런 데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이 됐어요? 너무 지금 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아까 그 학교 단체 관람에서 왜 이거를 봐야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거를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게 학교에서 많이 관람하는 뮤지컬들의 예를 좀 찾아봐서 그거를 조금 모델처럼 그렇죠.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신데 벤치마킹 한다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소용되는 거. 왜 저 공연을 성공했는지, 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왔는지 그런 걸 분석했다는 것도 이 팀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약점은 좀 강하게 하고 또 뭐 약간 부족한 거는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또 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잘하고 있는 데를 또 확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몇 가지 그 사례를 잘 좀 찾아보시고 거기서 여기는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리고 사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것도 어차피 노력을 한 거고 아이디어 편에서 지금 결선까지 나오셨으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멘토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멘토링한 팀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1,500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아이디어 괜찮은데 실제로 심사위원들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고 노하우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작품성이 결합된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작품성은 뭐 기획의 어떤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니까 독창성은 괜찮은 건 한데 그 독창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서 공연을 이어지는 거 그건 뭐 독창적인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50분이면 전시에서 몇 명의 아이를 도대체 50분 동안 돌렸을 때 한 그 코스마다 몇 분씩 하고 몇 명이 도대체 참여할 수 있고 걔네들이 다 고르고 나서 공연을 보려면 도대체 몇 개의 자석이 필요한지까지가 사실은 예측이 돼서 30명씩 돌면 전체적으로는 30명씩 5개의 섹션이면 150명 정도가 맥시멈으로 들어가는 공간일 테고 거기서 10분씩만 체험하더라도 다 체험하게 되면 50분이 될 텐데 그 공간 끝나면 그 학생들 통해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그다음 최대한 그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있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됐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 이제 그때 발표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마스크 쓰긴 하지만 발음을 좀 정확하고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마이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발표자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작품이나 내 사업 계획서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발표자가 자신 있게 크게 딱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어쨌든 그 장표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웬만하면 딱 보고 이렇게 심사위원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장표 한번 딱 보고 심사위원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거나 심사위원 때 내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조금 참고하거나 이렇게
계속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저 안에 숙지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표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좀 작성을 하고 예전에 제가 그때 발표해야 되는 그런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앞에 나와서 그냥 이거 뭔가 안 봐도 사람들을 약간 감동시키는 형태의 액션과 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좀 호소하면서 그것들을 딱 이제 그냥 순순히 발표 개념이 아니라 이런 특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위원한테 뭔가 감동을 주거나 공연이 다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도 마찬가지로 약간 감동이 섞인 발표. 또 자료도 되게 이미지화되어 있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저기 점수를 많이 주겠죠. 뭐 그 정도 준비 좀 하면 더 멘토링이 좀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되지 않을까요? 제 자료가 이해되셨어요? 네. 또 제가 생각나는 건 그렇게 네. 제가 얘기한 거는 반드시 좀 해주시면 네. 저기에 아주 풍부하게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